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은 꿈꿔왔던 내 집 만들기, 전원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또는 빌라 등의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라든가 부지 매입, 건축 허가 전반에 걸쳐 개략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문적으로 건축을 하여 매도하려는 업체들과 달리 개인이 직접 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건축에 따른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들에 대해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거나 기존의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집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기존의 도심에서는 나대지, 그러니까 대지로서 건물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러나 신규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는 나대지가 또 거의 대부분이지요. 전원주택의 경우도 기존의 건물이 있는 곳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한 부지, 즉 나대지가 있지요. 여기서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곳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 대지가 50평이고 건축물은 35평으로 등재되어 있어 신축 건물도 35평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이라는 것이 주거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6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50평의 60%인 30평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주거지역도 여러가지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것들로 나누겠지만 그것은 다음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그 건물이 있는 지역이 용도지역상 자연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건폐율이 20%로 건물은 10평밖에 지을 수 없는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는가 하면은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권은 등기부가 유효하지만 건물이나 대지의 면적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법은 1961년도에 제정되었고 계속 개정되어 오다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없도록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등재가 필수로 생긴 게 1980년대 초중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건축물 대장이 없을 때에는 과세대장 등본이라는 건물에 대한 지방세 납세가 완료되면 이것으로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도 등재되었을 경우가 있었지만, 건축물 대장 등재 이후로는 불법 건축물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많습니다만은 건물 등을 구입하실 때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을 함께 확인하시고 구입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야 건물의 규모에 적정한 부지를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먼저 건폐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림과 같이 건축 면적에 대하여 대지 면적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프로테이지로 표시한 것으로, 즉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내 집 1층 건축 면적이 크다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초록색의 땅이 차지하는 면적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즉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값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림과 같이 단 건축물의 지하나 건축물 외벽에 있는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폭 1.5m 이하의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건폐율이 너무 높으면 내 집 앞마당이 상대적으로 줄어 보이는 단점이 있으나 건축 면적을 크게 하니 내부 활용도는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요. 또한 건폐율이 낮다는 것은 내 집 앞마당의 크기는 넓어질 수 있으나 건물 내부 활용도가 낮아지는 단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건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처럼 용도 지역에서는 각기 다른 건축 제한이 따르므로 꼼꼼히 체크하여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00% 이하이고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라는 점, 그래서 비싼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녹, 관, 농자 지역에서는 20% 이하로 지어야만 하는 건축 제한이 있지요. 이상 우리가 흔히 접하지만 알쏭달쏭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하는 기회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의 종류가 그림표에서 같이 다양하고 시, 군, 구청의 크기에 따라 조례가 따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에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야 부동산 매물이 어떤 곳이 있는지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건물이 있을 때 신축을 하려면 철거 비용과 건폐율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시골지역의 토지 매입 시 전, 답 등 농경지로 지목이 되어 있을 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려면 농지 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전용 목적 또는 용도 지역에 따라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을 할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그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건물 신축에 따른 계략적인 내용과 부지 매입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로와 건축선 등 조금 더 세부적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짓기 전에 먼저 하여튼 대지 구입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무척 많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로와 건축선 등 좀 더 세부적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젊을 때 건물을 단독주택을 한번 지어봤는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 몇 해에 걸쳐 건축 문제를 한번 영상에 올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건물 신축에 따른 계략적인 내용과 부지 매입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로와 건축선 등 조금 더 세부적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